안녕하세요. 개인 사유의 범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사실 녹음본이 올라가면 2주에 한 번이니까 그렇게 오랜만은 아닌데 그냥 제가 녹음을 오랜만에 켜는 것 같아서 오랜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진짜 7월 말 8월 초 너무 더웠는데 이제 그나마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진짜 지금도 그렇긴 한데 일할 때 막 땀이 막 턱 끝에서 막 뚝뚝 떨어지면서 일했거든요. 막 진짜 커피 2잔, 물 1통, 막 물 2리터 이렇게 마셔도 화장실을 안 갔어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와 근데 7월 말 8월 초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그래도 이제는 33도, 32도 이 정도니까 살겠더라고요. 살겠더라고요. 아니 39도와 33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나는 진짜 새삼 다시 깨닫네요. 한 5, 6도 차이 나는데 그게 뭐라고. 사람도 진짜 한계가 많은 동물인 것 같아요. 왜 인간은 빨리 진화하지 못하는 거지? 왜 인간은 이렇게 습도가 많은 날에 알아서 체온 조절되고 왜 변온 동물으로 살 수 없는 건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그리고 저희 집 오피스텔이 그 기간 내내 에어컨을 18도 파워 냉방으로 돌려도 막 다른 카페나 식당처럼 엄청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도 안 트는 것보다 나으니까 우리 집이 좀 에어컨이 좀 오래돼서 그런가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거기 냉매가 없어서 기사가 그동안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나 봐요. 여기 오피스텔 주민들한테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이래서 기사를 불러서 확인을 해보니까 냉매가 없어서 냉매를 채워놨다고. 그래서 이제 냉매비 이렇게 청구합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에어컨을 다시 틀어보니까 이제는 21도만 했는데 춥다. 지금 23도로 올렸는데도 추워서 담요 들고 있다. 나는 지금 해골물 에어컨 바람을 쐬고 있었던 거죠. 원래 약간 여름에도 약간 이제 코가 좀 나오고 이러는 여름 감기, 가볍게 여름 감기는 항상 앓고 지나갔었거든요. 크진 않더라도. 근데 이번에는 아직 감기 안 걸렸어요. 냉방병에 안 걸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이 돌아왔으니까. 왜 나도 민원 넣을 걸 그랬나? 저는 민원 안 넣었거든요. 그냥 내가 더위를 많이 타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냅뒀는데 진짜 더운 거였다. 나는 몰랐다. 근데 지금은 춥다. 내가 여름에도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구나. 그렇고요. 또 최근 근황. 러쉬에서 최근에 혼인평등 후원 제품 비누가 나왔더라고요. 그 무지개 색깔로 베터 인 컬러 그게 있던데 그 좋은 취지의 제품인 것 같아서 최근에 샀거든요. 써보니까 향이 이 기시가 뭐지? 하고 한 3번쯤 써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잡힌 칠면조가 되어서 입에 자몽이 물린 채로 허브 물에 재워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만큼 허브 향이 엄청 강해서 허브 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좋아하실 향 같다. 저는 어 허브에 대한 불호도 없고 그렇다고 호도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느꼈어요. 싫은 것도 아닌데 그것도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니구나.
그래도 이왕 샀으니까 잘 써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러쉬를 갔는데, 오프라인 매장에 갔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러쉬 직원분들 영업 실력이 아주 대단하시더라고요. 애인이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둘 다 MBTI가 둘 다 ISTP란 말이에요. 약간 사람을 응대하는 거가 그렇게 능숙한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까딱하면 머리도 감겨질 기세여가지고 응대하는 직원을 버리고 계산대로 도망쳤거든요. 이제 다 골랐어요 이러고 계산대로 저벅저벅 갔는데, 계산대 직원도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이번에 프로모션 기간이라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제품을 더 저희가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 더 구매하실 거 없으세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틀 뒤면 프로모션이 종료돼 가지고 진짜 없으세요? 그래서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해서 계산해 주세요. 사고 싶은 게 없어요. 라고 말을 해 가지고 결국 겨우겨우 결제를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저희 애인은 저희가 바디 스크럽 제품도 이제 서비스로 받았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거기 이제 세면대에다가 이제 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둘 다 그걸 당했어요. 그래서 저랑 애인이랑 같이 이제 팔에다가 이제 스크럽이랑 이제 팩 같은 거 이제 물에 이렇게 적셔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직원이 저희 애인한테 "어 그 세수 원하시면 세수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애인이 "싫어요." 라고 했는데, 그러면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직원분이 왜요? 다른 분들도 많이 하고 가세요." 뭐 이렇게 지지 않고 하시는데, 저희 애인도 지지 않고 "싫어요." 라고 말해서 그 정말 웃겼다. 네. 제가 직원이었으면은 그냥 네 편하게 둘러보세요." 이러고 그냥 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본사 지침이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그런 게 있으셨나? 우리를 끝까지 응대하겠다는 어떤 목표 의식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정신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우리를 응대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무서웠습니다. 정말. 저희 같은 아이들은 그런 무지막지한 이 성향 사람들을 보면 너무 무서워요. 도망가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 없으면 그거 있죠. 사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저희도 이렇게 말이 험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사고 싶은 게 없어요. 싫어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우리를 제발 이해해 달라. 그럼 저희가 괜찮아요라고 할 때 진짜 가줬으면 좋겠다. 제발.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하진 않더라도 모두에게 불편감을 느끼는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저도 불편함을 느끼고 싶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우리의 속내 진심 100%의 속마음을 들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 이해해 달라.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러쉬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또 요즘 근황. 요즘에 넷플릭스 애니메이션으로 던전밥을 보고 있거든요. 아직 10화까지 봤는데 약간 내용이 진지해지려고 하면 뭘 먹고, 싸우려고 하다가 뒤돌아보면 재료 손질하고 있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입에 뭘 집어넣어줘. 몬스터 고기 이런 거. 약간 주인공 이름이 라이오스거든요. 라이오스의 삼시세끼 같은 애니메이션이에요. 라이오스가 던전을 가는 이유가 여동생을 구하려고 가는 거거든요. 여동생이 같이 파티원인데 그 여동생이 레드 드래곤한테 잡혀가 가지고 이제 레드 드래곤을 해치우기 위해서 던전을 이제 가는데,
이 내가 여동생이면 라이오스 머리 꽝 치면서 "빨리 오라고! 먹지 말고 오라고!" 이러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뭔가 숨겨진 전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몬스터로 파스타 만들고 있고, 그래서 약간 생각이 약간 잘 이어지지 않는, 뭐랄까, 얘네들 나중에 보스 몹 잡으면 전체요리 만들어 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약간 얘네들 어디까지 하나 하는 마음으로 약간 밥 친구로 보고 있어요. 밥 친구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하고 싶은 말.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저번에 친구가 그 디즈니 플러스 계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디즈니 플러스 계정이 있어서 그 친구가 같이 쓰는데 그 성인이 인증을 받아야 된다고 저한테 통신사 뭐냐고, 그 인증번호 보내줘야 되니까 통신사 뭐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순간 알뜰폰이라는 게 생각이 안 나서 가난폰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친구가 다행히 알아들어줬어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경각심이 드는 순간이었고요. 약간 실시간으로 뇌가 책을 읽으라고 좀 일시적으로 공포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냥 좀 책을 읽어야 될 것 같다 싶어서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주제인 빵충 사육 준수사항. 너무 재밌어서 저는 책을 좀 질질 끌고 가는 사람이거든요. 그 책 한 책도 읽고 그만두고 한 책도 읽고 일주일 뒤에 읽고 약간 이런 편인데 이 3일 만에 후루룩 다 읽어버렸어요. 이게 올해 서울국제도서전을 갔을 때 봤거든요. 그때는 이제 정식 출판 전이라서 그냥 그 직원분들이 하는 얘기만 듣고 이제 왔는데, 그때 그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으로 이제 바이럴이 돼 가지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집에 책이 너무 많으니까 집에 있는 책 다 읽어야지 했는데 바이럴이 너무 많이 되고, 그리고 막 내 주변 사람들도 읽고 너무 재밌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아 약간 수동적으로 요구하는 아이들처럼 재밌겠다. 빵충이 너무 재밌겠다 이러니까 애인이 답답해. 피곤해 이러고 저한테 사줬습니다. 그래서 고마워 이러고 3일 만에 호로록 다 읽은 그 책. 오늘 그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이 책은 김혜영 작가분이 쓴 책이고요. 푸르게 빛나는이라는 그 전작을 아주 재밌게 읽어가지고 이것도 좀 기대가 되는데, 저는 전작보다 훨씬 더 재밌게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400페이지가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재밌어요. 그렇게 짧은 책이 아니거든요. 물론 긴 책 좋아하시는 분들은 385페이지가 무슨 긴 책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처럼 그 약간 끈기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굉장히 벽돌책처럼 느껴집니다.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여기에 김정한이라는 인물이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 친구는 평생을 이제 30대 초반 정도 된 사람인데 평생을 트럼펫만 보면서 살았어요. 그 트럼펫 하나로 뭐 예중 예고 예대 이렇게 쭉쭉쭉쭉 예술 쪽을 전공을 하면서 음악적인 재능은 굉장히 뛰어난 친구인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 트럼펫으로 성공을 해서 밥벌이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술계는 특히나 이런 클래식은 더더욱. 네. 이 친구는 그래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도 그냥 그 트럼펫으로 어떻게든 잘 되겠지라는 마음가짐으로 30대까지 맞이하게 된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유진이라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책의 시작이 이 둘이 헤어지면서 시작을 합니다. 유진이
그렇게 트럼펫이 좋으면 트럼펫 끌어안고 살아 이러면서 평생 트럼펫만 하고 살아 이러고 가는데 갈 때 그 정한의 집에서 이제 나가거든요, 유진이. 근데 거기서 그 옥상에서 어떤 온실 같은 걸 벌컥 열어가지고 뭔가를 꺼내는데 그게 뭐냐? 대마. 어? 갑자기 대마? 알고 보니까 정한이 주변에는 그 재즈 세션으로 일하는 타바콕이라는 멤버들이 있어요. 그 이 친구들이랑 자기랑 엄청 친해요. 근데 이 친구들을 그 정한이 음악적 재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정한이가 만든 어떤 그 재즈 악보 멜로디를 가지고 이제 공연을 막 하고 그리고 정한한테 약간 고마운 마음에 이제 다른 어떤 재즈바 이런 데 가서 공연하면은 그 공연하는 그 받고 공연하고 받는 비용도 엄청 작아요. 인당 한 10만 원? 막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얼마 떼서 주고 정한이한테 약간 그런 식이에요. 약간 그런 그리고 정한도 그 돈을 고맙게 받고 그 대마를 키워가지고 같이 정한의 집에서 대마 파티를 하고 약간 이런 굉장히 시작부터 이래도 돼? 싶은 전개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 세션이랑 같이 여느 때와 다름없이 마약을 하고 있습니다. 정한의 집에서. 아 좋다 이러면서 막 마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근데 이 세션의 그 포지션이 키보드 한 명, 드럼 한 명, 베이스 한 명, 트럼펫 한 명 있어요. 근데 트럼펫이 정한이도 트럼펫을 하잖아요. 둘이 겹치잖아요. 포지션이. 그래서 정한은 그 준호가 공연을 하게끔 나는 괜찮아. 나는 그러면 세컨드로 빠질게. 이렇게 하고 프론트맨으로 그 트럼펫을 세우고 준호 형이 트럼펫을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간단 말이에요. 정한이 약간 뒤에서 서포트 해주는 느낌으로. 근데 어느 날 이 세션 멤버들이 우리 미엘 엄청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그 솔로 여자 가수 세션으로 들어가게 됐어.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그랬더니 정한이가 어? 그래? 하고 생각을 근데 내 자리는 없어. 이 세션에 4명만 초대되고 나는 초대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정한이가 그 처음에는 들었을 때는 대마에 취한 상태였으니까 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그 다음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 거기 멤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건 형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너도 어제 좋다고 허락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하더니 결국 팽당해요. 그 그래서 그 타바콕 멤버들이랑 이제 끊어지면서 자기 이제 수입원도 이제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원래 그 멤버들이 약간 페이를 떼가지고 이렇게 주는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우리가 이제 대마 우리가 다 사갈게. 우리 이거 사가고 우리 관계 이제 끝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떡하지? 그래서 정한이가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이제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하고 취업 지원센터에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받으니까 정한 씨 같은 사람은 귀농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갑자기 창농을 하라고 합니다. 갑자기 창농? 정한이는 여태껏 도시에서 자라온 도시 사람인데 갑자기 창농을 하라고?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정한이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정한이는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도 없어요. 왜냐면 정한이에게는 이미 성공한 형이 있거든요. 약간 주식으로 돈을 좀 이제 벌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이제 잘 해주고 이제 결혼도 해가지고 이제 자기 와이프랑 딸들도 있고 막 그런데 이제 그 형은 정한이를 굉장히 못마땅해요. 왜냐면은 여태껏 제대로 돈을 번 적도 없고 뭔가 자기 밥벌이를 한 적도 없고 이러니까 부모님한테 전화만 했다 치면은 그 바로 해가 전화를 뺏어가지고 너 엄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죽는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정한이 이제 갈 데가 없어요. 알겠다 이러고 그러면 딸기 농사를 지어야겠다 하고
태봉읍이라는 그 시골 약간 충청도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땅을 사고 귀농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약간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시 사람이 귀농을 하잖아요. 그 과정들이 상세하게 다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우리 동네 지역 일환으로 500만 원을 더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은 계약을 할 수가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돈을 다 내고 얼마 없는 이제 종잣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딸기를 사가지고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다 심었는데, 근데 막 갑자기 막 병풍해가 몰고 그 비닐하우스가 씌어놨는데 비닐하우스를 멧돼지가 뚫고 들어와가지고 찬바람 다 들어와서 작물이 다 죽고 이러는데 사람들을 비웃기만 해. 아무도 정한이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을 안 해줬어. 약간 그 왕따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도시 사람이 무슨 농사야, 얼마 안 돼서 도망가겠지, 약간 이런 식으로 정한이를 도와주지 않아. 그래서 그의 작물이 망해버려요. 얼마 안 남은 딸기도 파는데 완전 이렇게 등급으로 치면 약간 B등급, D등급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 싼 값에 팔아가지고 결국 빚쟁이가 돼버려요. 빚이 막 몇 억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 진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정환이가. 어떡하냐 해가지고 다시 취업 지원센터를 갔어요. 갔더니 또 이번에 새로 개발한 어떤 정부에서 이번에 지원하는 새로운 식용벌레 사업이 있다. 그거를 한번 농사를 지어봐라. 그래서 한번 들어보러 갑니다. 그 약간 PPT 발표하는 그런 자리를 가요. 프레젠테이션을 참여를 해서 갔는데 조건이 너무 좋아요.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슨 봉투에 있는 빵을 나눠줘요. 근데 약간 벌레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게 통통한 애벌레. 근데 이 벌레래. 근데 맛있어. 약간 바삭한 갓 구운 빵 같은데 밀가루 같은 텁텁함이 아니에요. 되게 풀향이 나는 빵이라고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성분은 단백질 100%. 너무 먹어보니까 사람들 다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맛있다. 맛있는데 심지어 그 스마트팜 건설 비용을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준대요. 이렇게 맛있는 거를 스마트팜까지 다 지원을 해준다고? 우리 돈이 아니라 정부 돈으로 지원해준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한이는 5명의 사람들과 또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데, 신언주라는 이 빵충이라고 통칭할게요. 빵충을 관리하는 푸드 인섹트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정부랑 같이 손을 잡고 이제 이 빵충을 만든 거죠. 이제 빵충을 관리하는 현장 관리직 신언주라는 이 동네 주민이 관리자로 이제 나옵니다. 근데 신언주라는 캐릭터가 약간 혼혈인으로 묘사가 돼요. 어느 약간 동남아시아 쪽 사람이랑 이제 혼혈인 것처럼 나오는데 그냥 본투비 한국인 억양도 현지 억양을 그대로 사투리를 쓰는 그런 신원주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사냥꾼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총을 엄청 잘 쓰는 여성으로 나와요. 너무 멋있죠. 신원주라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빵충 사육 프레젠테이션에 참가한 5명의 사람들이랑 이제 정한이가 이제 만나거든요. 이제 거기서 안영돈이라는 사람, 신정수라는 사람, 오경혜, 정소율, 강주원 이렇게 만나요. 이제 안영돈은 서울대 출신, 이 사람도 김정한이랑 똑같이 도시 사람 출신. 그리고 신정수라는 사람, 몸이 엄청 다부진 이장 아들. 이 태봉읍 어떤 리의 이장 아들. 그래서 약간 농수적인 사람. 그리고 정소율, 강주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25살 신혼부부인데 귀농을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귀농을 하려고 여기 온 거고, 오경애는 약간 사연이 많은 인물인데 이건 뒤에서 뒷내용에서 풀어져요. 오경애라는 여자가 있고, 이렇게 그럼 6명이죠, 총 정한까지 해서. 신혼주 빼고 이제 이 6명에서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기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뭐라고 하냐면, 그 푸드 인섹트 솔루션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빵충을 키우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빵충을 키울 때 절대 범대기 이전에 그 수확을 해야 한다. 범대기가 있으면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한다. 왜냐면 맛이 없다. 성충이 되면 맛이 없다. 그리고 절대 개량 금지. 그리고 소음을 절대 통제하고 유지할 것. 사육장 내부에 어떤 소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그리고 당연히 성충 사육 안 되고, 그리고 빵충을 출하할 때 반드시 사멸된 상태로 출하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로 출하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어쨌든 계속 빵충을 계속 이렇게 납품을 하려면 누군가는 계속 알을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왕 개체를 이렇게 한 마리씩 보급을 해주거든요, 정부에서. 근데 그 여왕의 그 성충의 모습을 싹 다 가린 2m 크기의 엄청 단단한 철제통에 와요. 그리고 그 여왕의 방을 완전 밀폐된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농부들은 그냥 아래에 있는 칸만 쓱 빼면은 거기서 이제 알만 받을 수 있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사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해는 대박을 칩니다. 납품비가 빵충 한 마리에 개당 180원으로 해가지고, 근데 하루 2,000개씩 납품하면 한 달에 1,080만 원 이렇게 받았어요. 엄청 좋은 거죠. 한 달에 1,080만 원이면.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국민연금 한 30만 원 빼면은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는 자기 수익이니까 그거 너무 좋은 거죠, 첫 해는. 그래서 이 6명이서 엄청 행복하게 지내요. 근데 문제는 이게 6명이 대박을 치니까 그 태봉읍 사람들 모두가 다른 농사를 안 하고 이제 빵충을 키우려고 다 거기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태봉읍 전체가 빵충 농가가 돼버리니까 개당 180원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요. 갑자기 그 다음에 개체당 40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78%가 폭락을 했어요, 그 값어치가. 거의 80%가 되면은 거의 1,000만 원 벌다가 200만 원 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분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무분별하게 정부가 농사를 허가해준 이 정부를 규탄한다. 빨리 이걸 대체를 마련해라 이러면서 시위를 막 하다가, 여기서 안영돈이라는 인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영돈이 이 시위를 하면서 뭔가를 깨달아요. 이 시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안영동의 농가에서 뭐가 나오냐, 자이언트 빵충이 나와요. 엄청 커다란 빵충, 그러니까 기존 빵충이보다 두세 배 큰 자이언트 빵충을 판매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안영돈의 농가에서만 판매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이렇게 큰 사이즈의 빵을 판다?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약간 유행 타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어떤 디저트가 유행을 해. 그럼 무조건 크게, 맛있게, 과하게 막 이렇게 팔잖아요. 안영동네 빵충이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거예요. 엄청 크고 통통하고, 심지어 안영도는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약간 커리 난 모양 빵, 아니면 뭐 바게트 모양 빵충이 이런 식으로 더 변형을 해서 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안영도는 전용 빵충을 개발을 해서
그 강남 레스토랑이랑 그 독점 관계를 계약을 맺고 안영도는 더 잘 나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근데 이제 유행을 탔으니까 다른 사람들 빵충이는 더 매출이 폭락해 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현실적인 게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한이를 포함한 다른 그 청년 농부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이래서 안영돈을 납치를 해요. 야밤에 납치를 해가지고 그 오경에 그 여왕벌 있는 집에다가 안영돈을 가둬가지고 패요. 그래서 비밀을 말하지 않으면 널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니까 안영돈이 비밀을 말합니다. 그게 뭐냐? 사육 그 배급량을 줄여서 서로 잡아먹게 하면 빵충이 자이언트 빵충으로 커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사람 생각보다 순순히 알려주거든요. 안영돈이. 그래서 이렇게 왜 생각보다 순순히 알려주지? 라고 하니까 안영돈이 하는 말이 난 이제 로열티 받아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나 납치한 너네들한테는 로열티 더 받아먹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의 한 20% 가까이 되는 로열티를 더 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농가 사람들한테도 이제 그거 알려줘요. 자이언트 빵충 개발하는 거를. 이제 몇 명한테 이제 잘 보이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로열티를 받아먹는데 다른 데는 이제 한 자릿수로 받는 것 같아요. 정확한 그 퍼센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이 정한이, 정수, 소율이, 주원이, 경혜 이런 사람들한테는 한 15%, 20% 이렇게 더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이언트 빵충을 팔아도 이득이 아닌 거예요. 왜냐? 어차피 다른 사람들도 다 자이언트 빵충을 판매하고 있고 그래서 경쟁률은 더 높아졌고 그러니까 개체당 단가는 더 떨어지는데 팔리기는 더 팔리죠. 근데 안영돈한테 로열티를 더 줘야 되니까 이거 좋지가 않다. 그런데 안영돈은 나한테 잘 보이면 퍼센테이지 좀 깎아줄 수도?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거들먹해져요. 안영돈이. 되게 완전 사람이 진짜 별로예요. 그 성품이 진짜 별로라고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막 다른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막 술도 사주고 뭐도 대접해주고 뭐 어떤 것도 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 거들먹거리면서 막 여자들한테는 성희롱하고 남자들한테는 완전 깎아내리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상품이 너무 별로야. 특히 오경애라는 사람 있죠. 이 여자는 이제 결혼 안 했어요. 오경애는. 그러니까 막 안영도는 오경애한테 막 치마 좀 짧은 것 좀 입고 다니라고 서비스 좀 하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너무 최악이야. 그래서 이 모욕을 평생 받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어떤 걸 계획하느냐. 우리 자이언트 빵충 여왕을 만들자. 어차피 안영돈도 이 자이언트 빵충을 개량 금지했는데 안영돈 개량했죠? 근데 정부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그냥 허락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이언트 빵충 여왕을 만들어서 그 알로 빵충을 만들면 더 맛있는 게 나오지 않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자이언트 빵충 있죠. 이 빵충의 번데기 절대 제거하는 게 그게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다들 한 마리씩 번데기를 세배요. 한 마리씩 숨겨가지고 그 시골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 개들을 한 수십 마리 키우는 어떤 여자가 있거든요. 그 여자의 집에다가 이제 번데기를 이제 숨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 마리씩 숨기니까 이제 번데기 5마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크기가 27인치 모니터 크기라고 이제 묘사가 되거든요. 번데기가. 성충이 되면 얼마나 크겠어요. 오 마이 갓. 근데 이게 그 강주원이라는 그 신혼부부 남편 있잖아요. 25살 공대 출신. 그 강주원이
그 푸드 인섹트 솔루션 본사에 찾아가서 이제 시위를 하려고 했나? 아무튼 뭘 하려고 했나?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이게 직원이 흘린 어떤 USB를 훔쳐요. 그 직원이 흘린 USB를 훔쳐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이제 빵충 관련 논문, 이제 실험 일지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되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단톡방 멤버들한테 공유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더라 하고 이제 봤는데 그 내용이 그 번데기를 이렇게 5마리 이렇게 두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마리가 여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번데기를 훔친 거거든요. 자이언트 여왕을 만들자 이래서 여왕을 그래서 오경애가 누구지 번데기가 자이언트 여왕이 될지 우리 내기 할래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며칠 뒤에 번데기를 찾으러 갔을 때 그 집이 어떻게 됐냐? 그 개집이 어떻게 됐냐? 개들이 한 수십 마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집 안에만 30마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집 밖에도 이제 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 거의 시골이니까 땅이 넓으니까 100마리 가까이 있지 않겠어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엄청 많은 개들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김정환이 그 개집에 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그리고 온 세상이 피바다가 돼 있어. 그 집 내부가. 천장까지 다 피로 피칠갑이 되어 있어. 그 개집 그 여자도 없어. 번데기는 다 부화돼 있어. 갑자기 스릴러가 됩니다. 그럼 이 여왕, 이 성충이 된 이 벌레들 어떻게 되느냐? 그 논문을 다시 읽어보니까 성충이 된 벌레들은 극도의 배고픔을 느껴서 무자비하게 사냥을 한대요. 네. 그냥 빵충 성체도 2m가 되는 그 철제통에 갇혀 있는데 자이언트 빵충 성체는 어마어마하게 더 크잖아요. 2배가 되겠죠? 적어도 2배면은 높이가 4m 되는데 근데 더 크면 한 5, 6m 되겠죠? 얘네들이 뭘 먹겠어요? 사람 먹지. 그래서 이 벌레들이 이 마을을 초토화를 시켜요. 그래서 정한이는 거기서 이제 멘붕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정말 이 소설이 현실 같다고 생각을 한 게 이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이 정부는 이걸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빵충을 개발을 했어요. 이 식용곤충연구관리위원회랑 미래식품개발육성사업부가 이 빵충을 개발해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이 식품 안정성에 대한 임상적 확신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직 임상 실험은 못했지만 이제 국내 출시를 이제 시험대 삼아서 상용화를 할지 말지를 한번 점쳐보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구역에만 빵충 사육을 허가하게끔 해가지고 지역 특화 상품처럼 이제 포장한 거예요. 사실은 정부에서 우리 이 지역만 통제할 수 있게끔 하자로 정해놓고. 근데 이 빵충 개체는 문제는 진화하면 더 폭력적이고 이상 행동을 더 보이면서 진화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빵충 1세대보다 2세대가 훨씬 더 공격적이고 3세대는 더 공격적이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실험을 하다가 사망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빵충 생산 이제 전면 중지하기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태봉읍 사람들이 모두가 빵충 사육장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거 어떻게? 이미 사람들이 다 빵충에 미쳐 있고 모두가 빵충 더 달라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시위 이후에 그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이장이랑 같이 이제 화해하는 것처럼 이제 서로 조율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사진을 같이 찍거든요. 그때 이장한테 삼선 의원이 우리 빵충 사육 종료하기로 했어요 라고 언지를 해요. 근데 공식 발표를 안 했어. 그 이유가 태봉읍 가구 90%가 90% 이상이 이제 빚을 떠안고 농사에 뛰어들었고 그리고 스마트팜 100% 건설 비용 정부에서 지원해 줬잖아요.
이 돈은 정부가 빌려줬고 정부는 이 돈 어디서 났겠어요? 국민 세금으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세금을.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이장한테 한 말이 그 책의 대본에 나와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아직은 뭐랄까 타이밍이 아니라고 저희 측은 판단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사도 사실 사업이고 리스크 각오해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까지 양해해드릴 필요가 없긴 하거든요.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이 기간을 최대한 유예해보겠다고 약속드리러 온 겁니다. 농사 망한 뒤에 신용불량자 내고 이런 것보다는 내가 일하면서 갚아냈다는 자부심과 뿌듯함을 가져가는 게 최고 아닙니까? 파이팅이 넘칠수록 발표가 났을 때 죽는 사람이 덜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해요. 그 이장은 어떻게? 아무 말도 못해요. 그 국회의원이 하는 말에 모욕감을 느끼면서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을 사람들 어떻게 지켜줘야지. 진짜 죽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들은 목숨 걸고 농사하는 건데 이거 전면 중단된다. 모두 폐기 처분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죽을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장도 말을 못하고 이 국회의원 정부도 입 싹 닫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안영도는 멋대로 불법 개량해가지고 판매하고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지니까 정부는 제재를 안 하고 그리고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이 단톡방 멤버들은 우리는 그걸 더 큰 걸 만들자. 그래서 여왕 개발하고 이게 아주 그냥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 안 됐어. 이게 다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빵충 성체가 엄청 무자비한 존재로 등장을 하거든요. 차로 치여도 안 죽어. 샷건을 어마무시하게 갈겨도 죽질 않아요. 그리고 한 마리가 사람 수십 마리를 잡아먹고 다녀요. 그거 어떡하겠어? 엄청 무시무시한 존재로 나오는데 나는 책을 읽는 동안 사람이 더 무섭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든 책이에요. 와 이걸 읽고 드는 생각? 인간이 제일 무섭다. 이 빵충을 만든 것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빵충보다 무서운 건 사람이다. 와우. 이걸 읽고 한동안 빵충 아리에 빠져가지고 와 미쳤다. 아 인간은 모두가 미쳤어. 그러면서 이걸 다 읽고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약간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은 책태기를 겪고 있는 사람. 책을 읽고는 싶은데 무슨 책을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 한 사람 추천. 그리고 책을 읽고는 싶은데 지루한 거 잘 못 견디겠는데 나 이런 막 고전 소설 이런 거 잘 못 읽겠고 그렇다고 두꺼운 벽돌책, 비문학 이런 거 재미없고 이런 사람들한테 일단 한번 읽어보시라.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 빠른 전개 좋아하는 사람 읽어보시라. 이거 일단 무조건 추천. 디스토피아 SF 스릴러 좋아하는 사람 무조건 추천. 좋아하실 겁니다. 나는 이제 해외 소설 지루하다? 국내 소설 읽고 싶다. 추천. 너무 한국적인 소설이다. 진짜로. 와 이거 진짜 한국 배경이 아니면 쓸 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하이퍼 리얼리즘. 초하이퍼 리얼리즘. 혼모노 다음으로 진짜 한국적인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진짜를 많이 쓰는데 그만큼 진짜이기 때문에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에 작가의 말에 쓰여있는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어서 한번 가져왔는데요. 빵충은 시스템이 허락한 형태로만 존재를 허용받은 사육종이다. 시스템의 실패작들이 돌아갈 야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폐기되는 미래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누군가의 입맛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순간 비로소 야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닐까. 나는 비위를 맞춰야지만 사랑받는 사람이 싫었다.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붙잡으며 이 책을 썼다. 사육종으로 스스로를 명명했던 존재가 야생종으로 탈피하는 순간을 목격할 수 있길 바랬다. 이 책은 끝나지 않는 우리 안의 소리와 길들일 수 없는 것에 대해 내가 바치는 짧고도 긴 헌사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분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견딜 수 없는 이 모두가 시스템 체계적으로 안에 이 체계된 세상 속에서 이제 딱 맞춰져 있는 그 원리 순리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그걸 깨고 나왔을 때 받는 시선. 야생종. 우리는 모두 야생종으로 되어야 맞지 않나? 라는 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정말 공감한다. 이 김혜영 작가님이 너무 천재다. 너무 재밌었다. 우리 안에 우리는 모두 사육종이다. 우리는 모두 빵충이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소설.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과연 이 여왕이 성체가 된 이후에 이 초토화된 마을에서 정한이는 어떤 선택을 할지 그 이유가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어보시길 바란다. 정한이가 진짜 평범 그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진짜 뭐 잘난 게 없어요. 물론 음악적 재능은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뭔가 막 정의롭지도 않고 뭔가 그 불의를 봤을 때 잘 참고 집안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아우 코가 너무 막히네요. 에어컨이 너무 차가워서 아무튼 정한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살았던 거 보면은 그 초반에 그 타바콕 멤버들이랑 싸울 때도 진짜 하남자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너네 나 안 껴주면 나 너네 마약했다고 경찰에 찌를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경찰 신고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신고는 못해. 왜냐? 자기도 걸릴까 봐. 약간 이런 식으로 되고 그 신원주를 처음 봤을 때도 저 사람 우리랑 생긴 게 좀 다른데 하고 엄청 흘겨보다가 신원주한테 뭘 봐요. 이런 식으로 꽃 받고 눈 깔고 약간 이런 캐릭터란 말이에요. 이런 우리 금쪽이 정한이. 아니 사실 금쪽이 따로 있어. 영돈이가 제일 금쪽이야. 금쪽이 수준이 아니야. 영돈이는 영돈아 왜 그러고 사니 약간. 근데 사실 모두가 금쪽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들 모두가 금쪽이란 말이야. 모두 다 이 아픈 부분을 안고 살아가요. 다 안아줘야 돼. 아니 안아주고 싶지 않아. 다 손들고 서 있어. 그 복잡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사람들. 도시에서 살면 마주칠 것 없을 것 같은 이 사람들이 이 좁은 태봉읍에 모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생겨나는 이 에피소드, 이 거대한 이 스노우볼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으세요. 빵충 사육 준수상 정말 추천합니다. 저는 한 5점 만점에서 한 4점 주고 싶어요. 1점 왜 뺐냐? 좀 짧다. 작가님 더 길게 써주셨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이 뒷이야기를 써주셨으면 얼마나 더 재밌었을까? 근데 이 정도 분량이니까 내가 읽을 수 있었던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고 후속작이 나올까? 후속작?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전 살 의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너무너무 재밌었다. 한동안 빵충이에 이렇게 아주 홀릭돼가지고 특히 신원주라는 캐릭터한테 아주 홀릭돼서 신원주가 너무 좋다. 신원주 너무 멋있다. 신원주 너무 멋있다. 그래서 신원주가 디폴트로 총을 달고 다니거든요. 한국에서 장총을 소유하고 다니는 사람? 이거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너무 섹시하다. 신원주 너무 멋있다.
신원주가 말을 엄청 거칠게 해요. 노빠꾸로 말을 하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아. 모두에게 강강 약강이야. 강한 사람들한테 강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강하고. 정한이가 정신 못 차리고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신원주가 와서 뺨 쫙 때리면서 정신 차려! 하는 그런 아주 시원시원한 캐릭터. 너무 좋아요. 아무튼 이런 매력적인 캐릭터도 있고 전개도 너무 좋고 이 설정도 너무 괜찮았다. 물론 이 단톡방 멤버들 다 약간 이러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매력적인 소재로 매력적인 책을 이 스토리를 만든 작가님 너무 사랑합니다. 빨리 저는 김혜영 작가님 그 푸르게 빛나는도 추천하지만 빵충 사역 준수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한 번 더 읽을까? 사실 이거 이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읽었거든요. 역시 재밌더라. 안 읽은 사람들 부럽다. 안 읽은 그 뇌의 상태로 빵축을 읽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재밌는 게 나올까? 빵축이 너무 재밌는데? 더 재밌는 주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